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지극히 상식적인 거지만은 대한민국 대다수가 이거 많이 모르거든요. 이거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 팔자와 운명이 바뀌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유념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분한 박효근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해요. 제가 지금 한두 달 동안 우리 저기 아카데미 2기생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제가 또 그 안에 또 제 본업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지금 거의 한 달 보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유튜브가 나갔던 거가 제가 일주일에 한 편씩은 나가는데, 저희 아카데미에서 일부 방송했던 거가 이제 짤막짤막하게 지금 나간 건데, 아마 이제 우리 동분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기본 베이스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은, 좀 토린이 여러분들께서는 제 아카데미 그 짤막 방송 나간 거를 다 이해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 강의생 분들께서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분들이 다 와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가리키는 용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기생들 아카데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가 오늘 또 방송을 오랜만에 하네요. 근데 오늘 내가 방송하는 주제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여러분들 공신력이라는 게 있을까요? 공신력이라는 게? 공신력이 뭐냐고요? 공신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보장해 준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확실하다는 거죠. 정확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책임을 져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공신력이라는 거는 우리 그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 부처도 그렇고 공신력 있는 발표할 때는 결정고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법령을 선포하던 뭐 시행령을 발표를 하던 그런 거는 이제 공신력 있는 다 법제화가 된 건데, 또 재판에서 또 대법원 판결이라던가 확정 판결 나왔을 때도 그 판결에 대한 기판력도 공신력이 있다. 그거는 이제 불변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거고 확실한 거고 보상을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책임을 짓겠다, 나라에서. 그게 공신력이라는 표현인데, 근데 여러분들께서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공신력이 있을까요, 과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띄잖아요. 오늘 날짜로 딱 띄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본 등기부등본은 정확하다, 이 정보가 맞다고 써 있어요, 하단에. 그거는 공신력 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공시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시성. 그럼 또 공시는 뭐냐고요? 공시는 이 문서가 사람들이 보고 참고하라는 뜻이지, 그게 공신력처럼 100% 믿을 수 있다, 그 뜻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 참고로 봐라. 공시성. 그래서 대중들한테 공시성만 부각되는 거고 공시적으로 보여줄 뿐인 참고서류일 뿐이지, 이거를 100% 믿지 말아라. 그래서 공신력은 없고 공시성은 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거는. 그래서 100%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 말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등기부등본이라는 거는 참고만 하셔야지, 그걸 100% 신뢰하셔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부동산 사업을 여태까지 20년 이상 하면서 제가 등기부등본에 대한 그 사건 사고가 여러 건 있었어요. 하나 그 예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그 부부가 있었어요. 그 남편이 돌아가셨죠. 사실혼 관계니까 법률혼이 아니거든요.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사실혼 효과 상태에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남편의 재산이 탐이 나니까 본인이 남편이 사망신고 되기 전에 남편의 인감증명서 그런 거를 미리 어떻게 해가지고 법률혼을 완성시켜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그 여자분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불구하고 문서를 좀 위조했다는 뜻도 되겠죠. 그 남편의 인감과 인감도장 등등을 가지고 사망신고 전에 법률혼을 생성시켜 가지고 그 여자분한테, 법률혼이 됐으면은 그 여자한테 상속권이 생기거든요. 상속 권리가. 그래갖고 그 유산을 그 여자가 받은 거죠. 법률혼을 완성한 다음에 청구를 해서 그 재산을 상속을 다 받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 남편이 돌아가신 이유가, 결정타가, 그 여자분이, 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은 독사를 했다는 그게 있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작전을 짠 거기 때문에. 그게 다 수사에 밝혀져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 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또 팔았네요. 삼자한테 팔아버렸어요. 매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취득한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등기부 등본상에 보니까 그 여자 앞으로 정당하게 상속이 돼 있고 상속 등기가 돼 있고 소유자가 돼 있으니까 그 재산을 넘겨받은 취득한 매수인은 죄가 없잖아요. 자기 정당하게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런데 또 불구하고 돈을 주고 산 매수인은 그 매수에 대한 그 권리가, 그 소유권이 박탈당해 버렸어요. 어떻게 박탈당했냐고요? 돈을 주고 정당하게 샀는데 왜 박탈당했냐고요? 등기부 등본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매수인이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그 여자분이 진정한 진성 소유권자로 생각을 해서 샀겠죠? 그게 미스였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매수인은 그 여자가 남편을 독살을 하고 그리고 법률혼을 꾸며서 만들어 놓고 상속을 그렇게 받은 거 아닙니까? 남편을 죽이고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다 수사를 밝혀져 가지고 그 상속 등기가 무효가 돼 버렸어요. 무효가. 그래갖고 그 여자는 다시 그 상속에 대한 게 다 취소가 돼 버린 거죠. 그리고 그걸 누가 밝혔느냐? 그 남편의 친조카가 밝힌 거예요. 친조카가 그 수사를 요청해 가지고 그 여자가 독살한 범인임을 밝힌 거죠. 그래서 그 상속이 전면 무효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등기부등본이라는 거를 함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등기부등본은 공시성만 있지 공신력은 없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만약에 공신력이 있었으면은 이 자체는 나라에서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책임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등기부등본만 보고 믿으시면 안 되고요. 등기부등본에 있는 권리관계만, 그 소유권 관계만 믿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체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 제도에서는. 그래서 제가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등기부등본에 있는 소유자하고 이 매도인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하시려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수인 입장에서 말씀하세요. 당신이 이 물건의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하면은 등기부등본은 내가 참고할 것이고, 당신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라던가 각종 보유세라던가 그런 재산세 내고 있는 내역을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재산세 납입 내역도 보유세 낸 것도 이 매도인이 납세 내역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웬만하면요, 공인중개사를 입회하시던 아니면 그분과 같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따라가세요.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같이 그분이 재산세 내역, 그 납세 내역을 발행하는 거를 같이 관공서에 가서 그걸 띄는 걸 보세요. 그럼 관공서에서 띈 거를 봤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납세 내역에 있는 명의자와 등기부의 소유권자가 일치한다. 그러면 거의 99%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 아파트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 같은 상품을. 그 주거 상품의 아파트나 전원주택에 그분이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전입신고 내역이라던가, 그리고 그게 전입세대 열람원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제3의 3자가 임차라고 있으면 임차 내역까지 그걸 한번 다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전입이 되고 거기 살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서류도 보시고. 자,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 주민등록증과 이 등기부상에 있는 주민번호 맞는지 주민등록 확인하는 건 기본이죠. 그리고 여러분 대장 아시죠? 대장. 자, 공부서류는 몇 가지가 있죠. 토지 같은 경우는 지적도가 있고, 토지대장이 있고, 건물 있으면 건축물 대장이 있고, 그리고 건축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공법을 알 수 있는 인허가를 체크할 때 공법을 봐야 되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다 공부서류예요. 부동산 공부서류. 물론 부동산 공부서류가 100% 다 공신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홍길동 똑같아.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민등록증도 홍길동, 재산세 납입 내역도 홍길동,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원도 전입돼 있는 사람도 홍길동. 이런 식으로 다 5박자, 6박자가 맞아버릴 때는, 그럴 때는 거의 99.9%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소유권자라는 게. 요즘같이
최첨단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AI 시대가 훨씬 더 강하게 오고 있고요. 4차 산업 시대가 아주 본격화 지금 돼 있잖아요. 사문서 유저라든가 공문서 유저 이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그 매도인과 관공서를 가서 직접 그런 내가 말씀드린 서류들을 띄는 것도 눈으로 보시고 그 띈 서류를 봐가지고 이 등기부등본과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싹 하시면 99.9%라고 이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고 참고자료로 공시성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뢰를 못하겠지만은 신뢰할 수 없는 등기부등본이지만은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등기부등본이 그래서 이 공신력이 없는 등기부등본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메커니즘을 다 총망라해서 매도인을 상대하시고 서류로 확인하시고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피해가 거의 없겠죠. 예, 99.9%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등기부등본이라는 거는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등기부 취득시효가 뭐냐고요? 자, 홍길동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홍길동이 소유권자로 돼 있죠. 그러면 등기부등본상 그 부동산을 취득해서 홍길동이라는 그 사람이 그 등기의 주인이야. 그 물건의 소유권자로 됐어. 그때로부터 등기 소유권이 취득한 때로부터 만 10년이 이상이 되면은 등기부 등본상 홍길동이 소유권자 등재되고 나서 만 10년이 지나면은 그걸 보고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 등기부 취득시효. 10년입니다. 10년. 10년 이상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소유권자 홍길동이 10년이 지나서 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 홍길동은 진정한 소유권자로 그때는 판명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이 홍길동 씨가 10년 이상 이걸 소유권을 깔고 앉아 있었구나.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 10년이 완성됐네. 그러면 그분은 진정한 소유권자로 그때는 공신력 있게 믿어볼 수 있겠죠. 그 당시 그때는 물론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지만 그 정도가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공신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10년이 지난 등기부등본은 99%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 10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렇게 해서 등기부등본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컨트롤하시고 해석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를 뭐 나라에서 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나라에서 발행하니까 무조건 믿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큰 코 다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 각도로 확인하시고 정말 이분이 소유권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등기부 취득시효도 10년이라는 걸 아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소유권자 매도인을 상대하시면은 99% 사고 날 일이 없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믿어버리면은 등기부등본을 100% 믿어버리면은 아까 같이 큰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있다 없다죠. 이 없다는 거를 상식적인 건데도 여러분들 이거 간과하시면은 언젠가는 당하실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등기부등본의 위험성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께서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다. 오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